안녕하십니까.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좀 긴 시간 앞에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남자 선생님들이라서 톤이 기본적으로 좀 다운이 돼가지고 약간 졸리는 듯한 느낌을 좀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리 배치를 보니까 제가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우리 아이 남학생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보통 남학생들 어머님들이 뒤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학생 어머니들이 좀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고등학교에 가면은 훨씬 더 많이 달라져요. 남학생들은 뒤부터 채우고요. 여학생들은 앞부터 채우거든요. 예.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런 특징들이 아이가 이제 조금 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뒤로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 나서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에 대한 관찰을 갖다 잘 하시는 것들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1회차이기도 해서 수학 자체에 대한 선행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학 설명회는 총 4차례 있고 오늘이 처음 1차인데요. 네, 일단은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아버님이 계셨는데 사라지셨네요. 자, 어머님들께서는 당연히 선행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행이 왜 필요한가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약간 심각해진다는 느낌이 옵니다. 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원수학의 컨설턴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학교 교사 생활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남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뭐 하는지는 이제는 거의 눈에 이렇게 확 깨고 있는데 남학생들 교실에 남고에 가서 남학생들이 교실에서 노는 걸 보고 있으면 가장 흔하게 보이시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요. 이 에어컨 있죠. 에어컨 날개. 여기다가 애들이 양말 달아놔요. 믿기지 않으시죠? 자, 그게 교실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안에서 창문 깨는 거는 일할 필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뭐 여학생들이라서 그렇게 잠잠한 건 아닌데 제가 남고에 있으면서 제일 이상했던 게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가서 뛰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한 3년을 헤매다가 그 다음에는 나갈 거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한 7년 차 정도 됐을 때에는 자 내일 체육 들었는데 비가 오니까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오렴 이러면은 프린트는 안 갖고 와도 옷은 다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10분 내에 화장실에서 샤워까지 다 하고 나옵니다. 아마 집에서 애들이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노래 부르면서 샤워하는 거를 갖다가 상상하시면 절대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우리 아이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나오기 직전에 제가 교무부 업무를 좀 많이 했어서 장학금 주는 업무 빼고 다 했습니다. 교육과정, 뭐 시간표, 나이스, 성적, 그다음에 반 편성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다 하다 나왔고요. 학원에 나와가지고서는 역시 강사 생활한 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작년까지 한 3년 정도는 강남대성에 있는 진학상담센터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아마 여자 팀장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경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목소리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마이크 가득 채우는데도 그냥 큰 소리로 내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쩌렁쩌렁한 소리를 갖다 내시면서 수업하시는 분이고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예, 제 이력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장천 선생님께서 MBTI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MBTI 글로벌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로 설명회를 이제 아이들하고 컨설팅을 하거나 조금 깊이 있는 상담을 갖다가 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말이 좀 짧은 아이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하는 아이들. 그럴 때 MBTI를 물어보면 이해가 좀 잘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딪히지 않고 설명을 갖다가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이제 좀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 있으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수시 상담, 정시 상담, 심리 상담도 전부 다 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입반 테스트 되게 말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요. 어려웠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입반 테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제 진짜 수학이다. 산수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수학이 어떤 정도인지 알아야 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돼요.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정도 성적이 나온다. 아, 내가 이 레벨이구나. 주눅들란 얘기가 아니라 내 레벨을 알란 얘기입니다. 지피치기 해야 100점 불태하다.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성공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절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요. 가장 하수예요.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36개 줄행랑 불가하다면 부딪혀라.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사실은 해주고 싶고 어머님들께도 이제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제가 생각하는 유유상종입니다. 왜 무서운지 아시죠?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좋게 말하면요.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몰려 논다인데요. 그걸 공부로 따지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몰려 놀고요. 스펙 좋은 애들끼리 몰려 놀아요. 그게 결정되는 시점이 지금부터 4년 정도 내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은 어느 대 갔다 어느 대 갔다 어느 대 갔다 다 나뉘죠. 그리고 적어도 서울대 애들은 서울대 애들만의 자존심이 있고요. 연대 친구들은 연대 친구들 나름대로의 그 약간의 자유로움과 좀 유함이 있고요. 고대생들은 고대생들 나름대로의 그 뭉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줍니다. 이 학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연 학연 혈연 중에 그 무서운 학연을 갖다가 들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할 적에 엄청난 끈들이 사회적으로 망이 쫙 펼쳐집니다.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 프로필에서 말씀드렸지만 얼핏 보여드렸지만 저는 외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고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망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손안에 좀 쥐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창회 안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동창회 1기 회장님이 전국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가요.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영국으로 놀러 갔는데 제일 먼저 끌려간 데가 고대 동창회였어요. 영국 가가지고 고대 동창회를 갈 줄이야. 그래서 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저는 제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으면서 굉장한 이득을 많이 보면서 살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 친구들한테는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좋은 조건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스타트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좋은 퀄리티와 좋은 수업 선생님들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아이들이 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안 서신 선생님들 두 분이 있으세요. 탑클래스 2반 선생님이 있으신데요. 지상훈 선생님 계십니다. 이 선생님께서 방정식 문제를 이번에 입반 테스트에 조금 어렵게 내셔가지고서는 많은 친구들이 좀 헤맸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선생님 수업 좋으시고 꼼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윤지용 선생님,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 분인데요. 저랑 얘기할 때는 수다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수업 잘 하시는 분이고, 아시다시피 오늘 서신 선생님들의 스펙 또한 거의 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모셔온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보셨던 임당규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정천 선생님 아까 밝게 말씀하시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지엽 선생님 말씀은 조곤조곤 하시는데 수학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지엽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수학 과목은 일단 위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큰 종이 한 장짜리로 따로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져 있는 위계인데 그 위계에서 한 장짜리 큰 거 A4 한 장이 있을 겁니다. 그 위계에서 제가 고등학교만 떼온 겁니다. 보시면은 수학의 위계 공통수학 원이 있고요. 이게 내년에 우리 아이들 1학기 때 할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 2015 개정교육과정과 달라진 것은 행렬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행렬이 어머님 세대에는 당연히 들어갔던 내용이었죠. 근데 중간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공통 2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좌표나 집합명제 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수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학년 1학기에 요거 많이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까지 해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앞에 있는 미적 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 대수까지가 수능 범위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궁금하셨던 여기 날개에 있는 이 미적분 2하고 기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골라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제가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슬라이드에 많이 넣었습니다. 굳이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슬라이드 보면서 체크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렸고요. 현재 수학의 학교별 위계에서 이제 수학이 왜 중요하냐. 수학이 안 되면 다른 과목을 손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많이 뺏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수학만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든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 국, 영, 탐 놓치고 갑니다. 근데 내신은 어떻게 낼까요? 내신 산출은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기타 과목을 갖다 고르게 냅니다. 그리고 국어도 4학점이고 수학도 4학점이고 영어도 4학점이고 사회도 4학점이고 과학도 4학점이에요. 거기에서 수학에만 몰빵하면 나머지 시간에 시간 투자를 못해서 아이들 성적 내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미리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 수학 시간이 엄청 단축돼요. 그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공부를 갖다 채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내신 잘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수학을 갖다가 자꾸 먼저 해야 된다가 얘기하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건 수학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도 있지만 그 시간 걸리는 작업을 미리 해놨을 때 아이들이 내년부터 가져갈 이득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여드렸고요.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 이제 완전히 다 새로운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범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범위기는 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미리 해야 되면은 대수화랑 미적 원이랑 확통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능 과목인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이 요구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여기 있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문과 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말씀드린 확통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 자연계 갈 건데요. 의대 지망생인데요. 라고 하시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대입에서 수학, 이수 요구 과목들을 갖다가 쭉 얘기하고 있고 이 서울대랑 연대는 아직 디테일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3월 28일 날에 제일 먼저 발표한 데가 경희대학교고 경희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바가 지금 고려대를 포함한 6개 학교의 공동 교육과정 요구사항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슬라이드에 넣어드렸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좋습니다. 공과대학 변경 방안에 대한 예시를 보면 기하 미적분투 무조건 해야지. 그리고 물리화학 등 중에 해야 되는데 기계공이나 전자나 화학생물 등등등등을 하고 싶으면 물리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수학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거기에 물리까지 알파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수학만 열심히 하면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해도 될까요? 과학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이 미리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를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도 지금 과목명이 예전 명칭으로 아직 안 바뀌어진 상태인데 보시면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변경사항 보시면 대수, 미적, 확통, 미적투, 기하를 핵심 과목으로 놓고 있고 권장 과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들으면 가산점 준다. 핵심 과목은 안 들으면 감점 혹은 지원 불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학과는 다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여기에다가 인공지능 수학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공학과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은 수학 5개는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습니다. 이게 수시에만 해당이 되느냐? 아닙니다. 정시에도 해당됩니다. 정시에 우리 아이가 점수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수학과를 너무 좋아해서 수학과를 가고 싶어. 그런데 수학 과목을 갖다가 생활기록부에 이수를 다 안 해놨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보여드리는 과목들이 아이들 생활기록부 이수 과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 파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경희대 역시 수학 요렇게 핵심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찢어는 놨지만 결국 합치면 5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5개 다 안 들어가는 거는 없나요?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물 같은 경우에는 기하까지는 안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생물과 관련된 학과를 갖다가 갈지 아니면은 그냥 공대를 갈지 지금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확신 안 되죠. 아이들 되게 많이 바뀌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친구를 컨설팅을 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이과생이었고.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받아봤더니 전부 다 1,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생명과학만 많이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학으로 가려나 보다라고서는 봤는데 정작 요구사항을 봤더니 우리 아이가 지구과학을 좋아해서 지구시스템과학과를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3 생활기록부?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보고 일단은 해답을 좀 가지고서는 갔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생명과학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보고 처음 알았대요. 우리 아이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권장 과목들 여기도 지금 수학 다 들어가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리학과나 우주과학과 정도에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고 문제 의대는 기하는 빠져 있기는 하지만 요거 기하 빠져 있다라고서는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하하고 미적분 2가요. 수능 5교시 절대평가 과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이 되고자 하면은 이제 수학이 좀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아마 다루게 될 텐데요. 왜 지금 해야 되냐? 고1 되면 진짜 바쁘거든요. 여기 지금 아이들이 이제 첫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아이들이 바쁜지 잘 모르실 텐데 둘째, 셋째다라고 하면 조금 아실 거예요. 예, 발 빠져봤자 얼마나 바쁘냐? 중학교 일주일 동안 나가는 시험 분량이 고등학교에 하루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5일이 하루가 됩니다. 5배 압축이 시작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를 구구단부터 다시 하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알고 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쭉쭉 나가버려요. 이거 배웠지 하면서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험 기간만 바쁜 게 아니라 입학과 동시에 계속 바빠집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절대 안 되고요. 중간고사 망했다. 그러면 엄마 나 수시 안 하고 정시 갈래. 이 우리 아이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제가 오늘은 그 슬라이드까지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수학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이제 왜 정시가 안 되는지는 다음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정시에도 우리 아이들의 내신이 반영됩니다.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해진 완벽한 한 가지. 서울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서울대 수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정시에서 아이들이 지원할 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단계에서 수능을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2단계 전형으로 가겠대요. 근데 1단계 수능을 원점수나 표준점수, 표준 변환으로 해서 적용한 다음에 3배수를 뽑겠다가 아니라 등급 합계만 가지고선 3배수를 뽑겠대요. 그리고 어머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내신은 지금 고1이 되면 5등급제로 갈 거예요. 그런데 수능은 몇 등급제일까요? 여전히 9등급제입니다. 그래서 등급판만 가지고 3배수로 뽑고 그 다음에 수능 60% 나머지는 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합쳐서 40%를 반영하겠다고서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수시와 정시가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바쁜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 입학한 다음에 동아리 지원한다고 바쁘고요. 3월 모의고사 3월 달에 처음 봅니다. 이날 애들이 죽어갑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계속 시험 보거든요. 찡찡대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내셔야 돼요. 학원에. 이날 이 과목들을 갖다가 다시 돌려보기 하지 않으면 놓치고 갑니다. 그리고 본 다음에 모의고사를 갖다가 준비하게 되고요. 틈틈이 수행평가 튀어나옵니다. 어머님들 세특, 교과 세특이나 비교과 세특 중요하다는 얘기 말로만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까 보셨듯이 공통수학 1, 2로 나눠져 있죠. 1이면은 1학기고 2면은 2학기인데 그게 뭐 중요해서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공통수학이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1년 내내 공통수학이면요. 그 밑에 붙어있는 세부 특기사항도 500자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활동한 거 1학기 때 한 것처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1, 2가 나눠져 있어서 다른 과목 처리됩니다. 그러면 1에 해당하는 내용의 세특을 1학기 때 넣어야 되고 2에 해당하는 내용의 세특을 2학기 때 넣어야 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한 과목당 500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도 500자, 2학기도 500자 합쳐서 1000자입니다. 생활기록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1000글자 쓰기가 쉬울까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 학생당 500자를 갖다 매 학기 채워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상상 안 해보셨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이가 한 개 없으면 근거 자료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생기부 양이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대입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요런 거 되게 잘 챙겨야 돼요. 그러면은 내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고 단위수도 많아 죽겠는데 수행평가 언제 해야 되죠. 그리고 발표 세특 해야 되는데 이게 5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월 첫 번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는 애들 대체로 놀아요. 아시다시피 어린이날부터 스승의 날까지는 암묵적 노는 기간이죠. 네, 그래서 잘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서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자, 기말고사 범위는 어디까지 알지? 끝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학기별 교과서가 이제는 정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 공지가 됩니다. 아이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6월달 중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중순이 채 안 됐는데 이미 내신 수업은 5회차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탐, 과탐조차도. 그리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세특 쓸 거 제출을 하거나 선생님이 써주시거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자입니다. 이게 저는 전공이 역사라서 글 길게 쓰는데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게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말 늘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똑같은 과정에서 수학 선생님들이 쓰시는 걸 보고 있으면은 500자 못 채워서 헤매고 계세요. 옛날에 자기소개서가 있고 학교 선생님 추천서가 있었던 대입 전형이 있었을 때 선생님들의 추천서 글자 수 제한이 1,500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쓰고서는 이제 딱 마무리한 다음에 글자 수 재보면은 1,800자 이렇게 나오니까 300자 어떻게 줄여? 이러고 있는데 대각선에 앉은 수학 선생님이 너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1,800자가 나와? 왜요? 그랬더니 나도 500자도 못 쓰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들은 말 짧게 하는 거 좋아하시고 아까 보셨죠? 쇼컷 풀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기부에 쓰는 내용도 쇼컷이에요. 아이가 한 활동이 없으면은 내용 기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 바쁘죠. 그러고 끝나고 나면은 방학이에요. 한 3, 4주 방학할 겁니다. 그동안 뭐 해야 될까요? 여행 가면 될까요? 2학기 준비해야겠죠. 2학기 개학하고 그렇게 3년 반복입니다. 그리고 수능 보면 끝날까요? 수능 보면 안 끝납니다. 왜? 정시에서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을 갖다가 아이들 굉장히 힘들게 굴러가야 됩니다. 찍어 가시겠어요? 네. 넘기겠습니다. 5등급제에서 내신 커트라인 얼마나 받아야 되면 좋길래 요거 아마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게 없어서 보시기 힘드실 건데요. 제가 얘는 여러 군데를 서치해서 찾았습니다. 요거는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습니다. 찍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등급제 내신 1.25나 1.2 등에서 대략 요 정도까지 받으면은 이제 어딜 갈 수 있느냐? 학종 정도로 혹은 운 좋으면 교과로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 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5등급제로 변환되는 내신 한번 보세요. 굉장히 숫자가 촘촘해져 있죠. 그리고 어머님들 아이들 5등급제라서 1등급 받기 쉽다라고 아까 이제 슬쩍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 1등급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반의 아이들 30명입니다. 1등급은 10%입니다. 그러면은 반에서 몇 등해야 1등급이다? 3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다. 전 과목 1.0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 과목 메달리스트가 돼야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중동 휘분에서 1.0 찍은 애들 몇 명인가? 라고서는 조사를 갖다가 자체 내에서 해봤더니 각 학교에 2명 정도씩밖에 안 나왔어요. 10%라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10%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요 내신을 갖다가 만들어내려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수학이 일단은 선행이 잘 되어야 나머지들이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학생마다 시간표도 되게 다르고 선택 과목도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니죠. 아까 보셨죠? 대학별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다라는 거. 따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은 고등학교 과정 너무 바쁘고 아이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보실 틈이 없을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 12시 넘어서 들어와요. 클리닉이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잠만 재우고 내보내는 거의 하숙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네, 사이가 좋아지실 거예요. 자주 안 봐서. 그래서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은 교과 활동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비교과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과 비교과 세특에서 내가 나만의 특징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소화하려고 일부러 영재고 과정 밟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영재고 갈 생각이 1도 없는데 영재고 과정을 밟으면 수학이 쉽다더라, 과학이 쉽다더라. 이래서 미리 하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학 잘 간 친구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영재고 지금 안 했고 과학고 과정도 알바 받는데 어떡하냐. 그거를 지금 해드리는 게 저희 여름방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리 되어 있으면은 다른 과목들이 이제 집중할 시간이 충분히 나와서 다른 과목 내신도 챙기기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부터 시작한 친구들의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1학년 아이들 반 아이들 많이 상담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자랑하러 온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질문도 많고 발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선생님 저 3월 모의고사 100점 맞아서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작년 요맘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말을 빨리 했어요. 좀 길어지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광고인데요.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이 아니라 올해 2025학번으로 입학한 현역 친구들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개인정보기 때문에 함부로 실을 수 없어서 아이들 중에서 너희들의 자료를 나한테 줄 수 있니? 책으로 인쇄해가지고서는 딱 선생님 설명회 때 오시는 학부모님들에게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개인정보 많이 가리고 해서 간 거고요. 교보나 이런 데에서 팔면 많이 팔리고 돈이야 벌겠죠.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롯이 저희 학원에 다니시면서 저희 정보를 들으시는 분들께만 제공하는 정보지로서의 역할로서 이 책을 갖다가 냈습니다. 그러면 책 얘기를 조금 해야 제가 책을 또 파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머님들께서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수식 교과로 간 친구, 학종으로 간 친구, 정시로 간 친구 되어 있는데 뭐 이것 갖고 무슨 정보를 알 수 있느냐. 제가 책 자체를 제 채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기 오신 어머님들께만 이 아이들이 어느 학교 다녔다가 어디로 진학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언남고 공립고 나온 친구인데요. 을지대 의대를 갔어요. 내신 1.2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무지하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내신이 더 좋은 친구를 꺾고 이 친구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수시학종 밑에 서울대 의대 간 친구, 이 서울대 의대 간 친구는 내신이 1.15입니다. 예, 그리고 의대 간 친구들 그리고 중대 간 친구 두 학생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활동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해서 둘이 원고 하나로 조금 더 이제 양을 많이 준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시 간 친구 둘이 있는데요. 휘문고등학교 정시 간 친구는요. 왜 정시로 갔느냐. 수시가 안 되어서 그게 아니라 수시 내용도 굉장히 괜찮은데 수능을 더 잘 봤대요. 그래서 수시를 보러 안 갔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상징적이죠.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무슨 얘기했는지 약간만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인 고등학교 생활 어땠어요? 라고서는 질문했더니요. 답이 첫 문장이 8글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저거 어마어마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친구였고 또 1년에 4번 시험 보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좋았다. 그래도 성과가 잘 나왔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의 교과 세특 어떻게 썼니? 라고 물어봤더니 요 문장 잘 봐두세요. 어떻게 하면 내 매력을 대학 교수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가가지고 교과랑 비교과 세특과 관련된 것들 써오라 그러면요. 선생님이 안 써주면 어떡하지? 나 뭘 써야 되지? 이러고서는 갑자기 갑을병정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 매력 덩어리야. 나 안 뽑고 100일 수 있겠어? 대학이? 나 이 정도 활동했는데? 라는 자신감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만한 성과를 갖다가 많이 거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 이제 트렌드는 각 진로에 맞춰서 전 과목을 쓰는 게 아닙니다. 과목별 특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국어에다가 국어 써야 되고 영어에 영어 써야 되고 수학에 수학 써야 되고 과학에 과학 써야 됩니다. 근데 교과가 넘나드는 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처럼 국어 2, 3학년 때 시소설을 읽고 느낀 부분은 영어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국어에다가도 의대 붙여놓고 수학에다가도 의대 붙여놓고 영어에다가 의대 붙여놓고 일단
읽는 제 입장에서도 지루합니다. 읽기가 싫어요. 예, 이렇게 트렌드 바뀐 건 한 5년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년에 생활기록부 구성하실 때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하고 탐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자라고 생각했고 탐구하는 태도를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라고서는 질문했더니 선생님 제가 잘해봤자 대학생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보다 잘할 수는 없으니 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수준 파악이 너무나 잘 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다가 일단 했고요.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를 구성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럼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해서 원고 받은 친구가 총 8명인데 8명들이 다 이걸 제일 많이 썼어요. 이게 동서고금 지고하를 막론하고 잔소리하라 그러면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써놨는데 수시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내신 20등 안에도 못 든 친구가 전교 4등으로 졸업한 케이스 봤어요. 그 다음 수시 챙기려면 학교 일정 정말 잘 따라가야 돼요.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그리고 저 시험 볼 때마다 3kg씩 빠졌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원서 쓸 때 수시 카드 6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9등급제 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8명이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명이 전부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정말 똑같이 얘기했어요. 수시 놓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진짜로 수시를 놓으면 안 돼요. 수시 전형 같은 게 정시에도 똑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극단적 케이스도 봤습니다. 1학년 때 내신 놔가지고서는 5등급 나온 친구가 1학년 끝나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2학년 때 3등급으로 올라섰고 3학년 때 1등급이 됐습니다. 이 친구 어디 갔을까요? 대학만.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과정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이 안에서 했던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심화 합숙 같은 것들을 열심히 했더니 내신은 안 좋은데 논술이 되더라. 그래서 논술로 의학학 계열 붙은 친구들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여기 자리에서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까지 같이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세대나 제 세대는 미리미리 선행하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선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트렌드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그때 제공되는 예전의 정보와 지금의 정보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보에 따라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조금 더 얹어드린다라고서는 이제 소개를 갖다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책에다가 담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저쪽 뒤에다가 이제 책을 좀 쌓아놓고서는 이제 판매를 할 건데요. 예,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첫 번째 1차라서 일단 수학의 중요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밖의 이야기들 차곡차곡 앞으로 2차, 3차, 4차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